마음을 구하는 TV 손정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이 채널을 운영하면 좋을까? 좀 호기롭게 시작은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걸까? 나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소통하고 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유튜브 네, 한번 잘 꾸려가 보려고 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바로 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 작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책으로 제가 여러 번 찍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기는 했는데 편집을 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거든요. 다시 그걸 편집하려고 봤더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옷도 너무 겨울옷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네, 정말 더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한 이야기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책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는 피를 나눈 타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고요. 지난 4월 달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가 바로 저입니다. 7번째 책이 좀 출간이 됐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네, 너무 바쁘게 좀 지내고 하면서 까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책으로 다른 타 유튜브에 좀 몇 차례 제가 출연을 했더니 지인들께서 아니 본인이 운영하는 마부TV에는 안 나오고 왜 다른 데서 나오냐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책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봤다가 그냥 타 채널에서 이야기한 거 들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가족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녀 이야기인데, 흔하게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다룬 책들은 육아서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네, 매일매일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년의 부모와 또 이중부양과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인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타인으로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부모와 나이 든 부모와 나이 들어가는 자녀들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 이 책은요, 프랑스의 가브리엘 페르메테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 산하의 연구소에 이끌면서 인간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세균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 책을 보면서 우울증 이야기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장 속 세균만 다스려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대요. 너무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자마자 우울증인데 간혹 가다가 우울증인데 사실 우울증 약을 드시고 이것저것 상담도 받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우울증을 장내 세균을 다스리는 걸로 낫게 한다고?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읽다 보니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실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 챕터에서 많은 주제들을 다루는데 뭐 사람들이 예민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장내 세균에 관한 이야기, 또 뭔가 좀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 우울증도 다루고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7장에 자폐증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폐증. 네. 최근에 이제
오픈된 드라마가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고 계실 텐데, 우영우. 네. 저희 가족들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폐에 관해서 좀 다루고 있고, 일단 그 주제를 관심 있게 다뤄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자폐라고 하는 건 실제 정확한 병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잖아요. 그만큼 자폐라고 하는 건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폐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유전의 문제다, 뇌기능 손상의 문제다, 생물학적인 문제를 비롯하여서 부모, 양육자와 자녀 간의 어떤 정서적 결핍의 문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죠. 그래서 증상도 여러 가지이고 그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확한 원인이. 여기 여러 가지.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치할 수 있는 어떤 현재까지 약물이 나왔다거나 방법이 제시된 건 없어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폐증 환자가 해년마다 늘고 있거든요. 1000명당 1명꼴로 현재는 자폐증을 좀 앓고 있다라고 해요. 현대인의 병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이 자폐증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 물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장내 세균, 미생물 총이라고 하는 걸 잘 다뤘을 때 자폐증의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들, 임상의 어떤 사례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완치는 아니지만 증상을, 행동의 특징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면, 개선시킬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안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그냥 근거 없이 저자의 생각만을 다루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떤 질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임상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제시하는 임상 사례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놀로왕 교수와 댄 토마스 교수님이 연구했던 자폐증에 관한 어떤 특이한 임상 특징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589명의 자폐아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였어요. 그리고 이 자폐아들을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요. 이들의 형제 자매와 비교를 했어요. 무엇을? 네. 이 자폐아들의 공통된 특징을 봤더니 무려 42%나 되는 아동들이 변비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이들의 형제 자매는 이 소화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가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폐 증상이 심할수록 어떤 소화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임상의 특징을 좀 밝혀냈었고요. 또 2017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했던 연구에서는 7세에서 17세 사이에 되는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분변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폐아동들은 어쨌든 소화기관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분변 이식을 한 거예요. 자폐아동들에게. 분변 이식을 하고 10주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18명 중에 무려 16명이 자폐증 환자에게서 흔히 드러났던 이 복통이 50%나 줄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폐 증상으로 드러났던 어떤 행동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 행동 특징도 22%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또 예민함이라든지 과잉 행동, 비언어적인 반복적인 메시지의 언행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변 이식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더니 와,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았던 아동 83%가요. 2년 뒤에 17%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네, 무엇이었을까요? 분변,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장내 세균을 만드는 것, 유익균을 늘리는 거죠.
우리 장내 세균 안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거든요. 유익균이 훨씬 더 많았을 때 장내 세균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된다라고 해요. 그 상태를 유지시켜줬다라는 거죠. 네. 그 밖에도 계속해서 어떤 비슷한 연구 사례들을 좀 계속 제시를 하고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폐증을 완치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어떤 과학적인 연구 성과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뭔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유산균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복용하게끔 하는 것. 채소, 정크푸드를 줄이고 채소를 식단으로 해서 먹게끔 하는 것들. 특히 브로콜리. 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자폐, 중증 자폐예요.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 40명에게 18주 동안요. 브로콜리 추출물인 설포라판을 섭취하게끔 했대요. 그랬더니 자, 놀라지 마십시오. 42%가 언어소통 능력이 개선됐고요. 46%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이 개선됐고요. 무려 54%가 비정상적인 반복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라면 정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정크푸드는 물리치고 채소식 유지의 식단을 갖는 것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희망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좀 희망적이었어요. 네, 제 주인 중에도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뭔가 조금 호전될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이 책은 어쨌든 우울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된다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체 건강, 특히 장내 세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책을 대신해서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